네, 금요일에는 조금 길게 보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 시간에는 오랜만에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일명 동험학개미의 스승이라고도 불리시는 분이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그 자문사 허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송 못 하신다고 거절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독원에서 좀 지시가 있어가지고요. 네. 못 나갔었습니다. 이제 채슬리 투자자문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시장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요. 네. 지금 주식을 사도 돼인 것 같습니다.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진리와 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좋은 가격, 착한 가격, 싼 가격에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 요맘때만 하더라도 작년 6월 25일 날 우리 지수가 3,300을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3,600, 4,000 얘기가 나왔었지만 비싼 가격이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600 너무나 지금 가격이 이제 싸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좋은지 아니면 투자할 만한지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요. 와, 지금 집 팔아서 사고 싶다. 뭐 이런 주식들이 많이 보여야 좋은 시장입니다. 근데 작년 요맘때 3,200, 300대는 야, 지금 이 주식을 사도 될까? 이런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와, 사서 먹을 주식이 너무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약간 공포감에 들어가면서 환율이 126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만 되면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2020년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 밑에 보이는 그 선 차트가 원달러 환율 차트고요. 제가 초록색으로 줄을 쭉 그어놓고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이 1250원을 넘어갔을 때가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2016년 초에 보면요. 유가가 26불까지 빠지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무너진다. 홍콩의 지수가 14,000에서 7,000 가면서 ELS가 낙인 들어가고요. 그런 난리통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1800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닥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1250원을 찍었던 데가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였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1299원까지 갔었지만 당시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GDP가 5.1% 마이너스 나오고 EQ에는 31%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모양새였지만 그때가 정확하게 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290원을 살짝 돌파하더니 지금 1260원대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대에서 왜 코스피는 우리가 주식을 1250원 이상 환율일 때 사면 왜 먹었을까? 왜 항상 승률이 100%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상단에 있는 주식도 보면 대부분이 다 수출 대형주입니다. 그 수출 대형 기업들이 지금의 환율에 있어서 울상을 짓고 있을까 아니면 뒤에서 웃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50원 이상의 이 환율에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늘 우리가 주식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20원대, 그러니까 1250원대로 환율이 내려와서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추가 조정이 올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시장의 두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제 원인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공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고물가 고금리 공포에 떨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2018년 10월 달이었었고요. 그때 미국채가 10년물이 3.2%를 돌파하고 그렇게 중립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당시에도 제롬 파월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2019년도에도 두세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8년도 10월, 11월, 12월 달에 지금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도 이제 차트를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시에 2018년 1월 달에 우리 지수가 2607을 기록한 이후로 10월 달부터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연말 지수가 1984까지 빠지면서 마이너스 23.9%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이번에 고점이었던 작년 6월 25일 3,316 대비해서 2,546까지 빠지면서 마이너스 23.22%로 거의 똑같은 수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패닉 셀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는 지표가 지금은 코스피 차트 보시는 위에 RSI라는 지표가 주봉상의 지금 지표인데요. 주봉상에서 RSI가 이렇게 30 이하로 잠겼을 때 매수가 들어갔을 때도 항상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미국 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 변동성이 너무 심해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면 2018년 10월 달에 이렇게 고금리와 물가의 공포에 떨었을 때 S&P 500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S&P 500 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P 500도 지금 그 왼쪽에 보시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게 2018년 10월에서 12월 달까지 S&P 500이 마이너스 20% 하락을 하는데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최근에 하락하고 조정 패턴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락 엘리어트 파동에서 하락 조정파를 A, B, C 형태로 빠진다고 하는데 당시에 2018년 10월 하락, 11월 기술적 반등, 그리고 12월 달 다시 재급락.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빠졌는데라고 보면 당시에도 S&P 500이 20% 하락했고 지금도 정확하게 S&P 500이 20%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물가 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정받은 거는 다 빠졌다. 그러면 또 이럴 수가 있죠.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반등의 이유는 내년도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벌써부터 미국 GDP가 오늘도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2019년처럼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나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S&P 500이 28.8% 상승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갔던 게 절대 아닙니다. 2019년도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2019년도에 금리를 오히려 3번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19년 초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들어갔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3.1%를 넘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2.7%, 2.75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10년물 국채금리는 물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근거로 환율 먼저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시기에 나오는 조종의 폭이 거의 이전하고 봤을 때 똑같다.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의 신호로 봐도 된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를 주셨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주식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RSI가 30 이하로 잠겼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다면 그 이후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은 언제나 수출 대형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이 보면 고점 대비 40%에서 60%까지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주 착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 어제 약간 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미국도 여기서 뭘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주식시장 역시 낙폭과대 빅테크 기업과 그리고 경기 소비재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